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 만든다 했을 때 어떻게 만들죠? 뭐 헤더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탑바 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쓰고 뭐 MX 오토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자, 저는 여기다가 로렘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로렘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로렘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여기 HTML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조금 바꿔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60%라고 이런 식으로 바꿀 건데, 자, 그러면 글씨가 진짜 많이 작아집니다.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의도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탑바에 컨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안에 텍스트가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러면 탑바에 자식인 컨테이너의 폰트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게요. 한 1.5 REM 요 정도? 한 1.8 요렇게 일부러 키웠어요. 1.8 REM으로. 자, 1.8 REM 하니까 살짝 이제 뭐 16픽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자, 여튼간에 요런 식으로 이제 REM에 맞게 사이즈를 구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형에 맞게 내가 이제 폰트 사이즈를 뭐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면 어떻게 작업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미디어 쿼리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SCSS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첩해서 미디어 쿼리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미디어 쿼리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컨테이너를 좀 조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컨테이너가 자, 미디어라고 쓸게요. 미디어라 쓰고 자, 여기다가 1025픽셀 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뭐가? 너비가 자, 요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뭐 폰트 사이즈를 줄이면 되는데 일단은 원래 너비를 얘가 컨테이너가 얼마큼 갔냐 자, 맥스 WR 쓸게요. 맥스 위드를 1200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자, 사이트 위드 이렇게 그 다음에 변수를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이제 너비는 1200 픽셀이 되겠죠. 자, 배경색도 마찬가지로 제가 골드라 쳐놓을게요. 골드.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배경색도 변경시킬 거고 그러면 자, 이때는 뭐라 할까요? 그린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 바뀌죠? 자, 화면이 줄어드니까 배경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폰트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제가 1.8 REM으로 설계해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REM 같은 경우는 HTML의 폰트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 요 녀석 컨테이너를 지금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고 미디어라고 쓰겠습니다. 미디어 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이 1025픽셀 미만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때 HTML의 폰트 사이즈를 뭘로 바꿀 거냐면 58%로 바꿔줄게요. 28%. 자, 그러면 작아지죠, 조금. 원래는 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컸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작아져요. 글씨 크기가. 폰트 사이즈를 58%. 그 다음에 조금 이제 6으로 갈까요? 좀 더 작게. 56. 그 다음에 이때도 더 작아진다. 그러면 900으로 내려올까? 900. 900일 때는 52. 이런 식으로. 자,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아질 때는 이제 뭐 그냥 줄어들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트레이션 줘서 폰트 사이즈에다가 .os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보이죠?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900픽셀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900픽셀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배경색을 뭘로 해달라? 블루라 써줄게요. 블루. 이렇게. 그러면 1.8 REM으로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FF 흰색 줘볼게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조금씩 글씨가 줄어드는 거 보이죠? 줄어들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이즈가 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가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지금 우리가 믹스인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믹스인을 배웠는데, 믹스인은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할게요. 자, 포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미디어 쿼리를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뭘 하고 싶냐면 믹스인에는 조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조건문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즉 말 그대로 조건이라는 걸 걸 수가 있거든요. 조건. 자, 여러분들 이제 if라는 게 무슨 뜻이죠?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영어 뜻으로.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SCSS에서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다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얘가 뭐일 때 이 디자인을 반영하고 얘가 뭐일 때 저 디자인을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믹스인을 어떻게 쓴다 했어요? 여기다가 믹스인. 자, 믹스인 선언하죠. 그죠?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리스폰스. 자, 리스폰스 그 다음에 컨이라고 쓸게요. 자, 리스폰스 컨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형 컨테이너다라는 의미예요. 반응형 컨테이너. 그러면 얘가 화면이 줄었을 때 뭐 어떻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는 게 가능한데, 자, 그러면 이제 리스폰스 컨테이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놨죠. 그쵸? 뭐 1025픽셀 이하에서는 뭐가 되고 여기다 쓸까요? 전체 여기다 쓰겠습니다. 리스폰스 컨테이너 말고 브레이크 포인트라 쓰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리스폰스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니까 반응형 브레이크 포인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미디어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썼는데, 자, 여기다가 뭐 한다? include 씁니다. include. 자, include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길긴 하지만 리스폰스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믹스인은 뭐도 가능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때 include 한 다음에 요거에다가 요 안쪽에다가 뭔가를 반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하는 게 가능한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인자값을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인자값을 넘겨줄 거냐면 얘는 미디움이라는 인자값을 넘겨줄 거고,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미디움이라고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스몰,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가 만약에 모바일이다 하면 모바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태블릿 사이즈다 하면 태블릿,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넘겨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모바일일 때 배경색이 이렇게 되고 얘는 태블릿일 때 이렇게 변경해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디어 쿼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바꿔줘라. 왜냐면 지금 분기점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자, 지금 리스폰스 브레이크 포인트 인자값을 넘겼죠? 그러면 여기다가 인자값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태블릿, 모바일, 뷰포트? 뷰포트가 태블릿이다. 그래, 브레이크 포인트라 씁시다. 브레이크 포인트. 자, 우리가 변수 이렇게 쓴다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 기본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따로 기본값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골뱅이 if라 쓰면 됩니다. 자, 골뱅이 if라 쓰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요 값이 여기 태블릿이면 여기 태블릿 들어오고 모바일이면 여기 모바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같다를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뭐 10과 10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SCSS에서 같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지 않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같다고 그 다음에 이게 같지 않다라는 연산자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만약에 이게 미디움이다, 미디움 사이즈다. 그러면 미디움 사이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의 결과가 우리가 보통 맞다 아니다를 영어에서는 true 아니면 false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의 결과가 뭐냐면 true예요. true.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미디어라고 적어주시고, 미디어. 자, 미디어 썼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냐면 요 안에다가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폰트 사이즈 요런 거,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냐면 골뱅이 컨텐츠라 써주면 됩니다. 컨텐츠. 어렵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뱅이 한 다음에 컨텐츠라고 딱 써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 믹스인 문법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태블릿이라고 넘겼어요. 그러면 태블릿이 여기 꼽혀요. 자, 태블릿이 꼽히면서 조건문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미디움이네. 이 녀석의 결과는 참이네. 그러면 참인 결과에 대해서 미디어 쿼리를 요 쿼리를 실행시켜 주는데 요 문법을. 그러면 컨텐츠는 뭐가 반영되냐면 여러분이 요때 반영한 코드가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폰트 사이즈가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2개밖에 없죠. 자, 2개밖에 없을 때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자, 여기 쓰고, 자, 중괄호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골뱅이 한 다음에 else라는 게 있어요. else. 자, else라고 쓰시고요. else if.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법이에요. 조건문에 관련된 문법.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만약에 얘가 스몰이다. 그러면 스몰인 경우에는 요거잖아요. 900픽셀 이하. 미만. 그럼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 얘도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썼던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화면이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요 골드랑 폰트 사이즈 1.8 RM 반영되다가 화면이 줄어드니까 뭐야? include. 반영되다 말았네요. 리스폰스, 미디어, 컨텐츠. 이게 왜 코드가 이렇게 되지? else, 미디어 쿼리 됐고, else if, 미디어. 뭐가 지금 코드가 하나 씹혔는데? 중괄호, 큰 가로 하나 있고, 중괄호 하나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미디어 3개. 지금 코드가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자, true false. 어쨌든 얘는 조건문이 이제 true false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코드가 씹힌 건 아니네요. 근데 else if가 안 먹는다라. 브레이크 포인트, 미디움, 폰트 사이즈, include, response 브레이크 포인트. 자, 요거 좀 그대로 쓸게요. 혹시라도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 쓴 게 뭐예요? 여기 잘못 썼죠. 자, 여기 뭐예요? 지금 우리가 태블릿이고 모바일인데 제가 이거 미디움이랑 스몰로 썼죠. 그죠? 요렇게 써야죠. 자, 보이죠? 반영되는 거. 코드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타를 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걸 갖다가 화면이 줄어드니까 요렇게 되고, 더 줄어들면 요런 식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생소한 문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믹스인을 이용해서 반응형을 조작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왜냐면 반응형이라는 거는 해상도가 있잖아요. 해상도 분기점. 그러면 해상도 분기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블릿일 때, 뭐 PC일 때, 만약에 뭐 PC다 하면 PC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PC일 때는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태블릿일 때는 어떻게 변하고, 모바일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일일이 체크하는 게 가능하다. 지금 제가 뭐 900픽셀 같은 경우 모바일은 아니지만 일부러 그냥 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믹스인 문법을 썼을 때 중괄호, 원래는 우리가 믹스인 같은 경우 이렇게만 썼죠, 그죠? 이런 식으로만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쓴다? 중괄호 해가지고 내용물을 적게 되면 그 내용물이 어디에 반영되냐면 이 컨텐츠에 그대로 반영돼요. 컨텐츠. 그러면 폰트 사이즈라 썼기 때문에 이 폰트 사이즈가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미디어 쿼리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상도의 분기점이 바뀐다 하면 내가 미디어 쿼리를 반영해준 곳곳마다 다 변경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이즈를.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HTML의 폰트 사이즈가 변경되는 분기점이 원래는 1025픽셀 이하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다 해놨더니 고객이 뭐 화면이 이때 변경됐을 때로 다 수정해주세요 하면 만약에 여기 1200, 1025, 1025 다 써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수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믹스인을 써놨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아, 여기만 변경해주면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여기만 변경되면 1100으로만 변경해주면 다 뭐예요? 1025로 설계해놨던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코드 작성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조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믹스인에서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 조건문은 뭐다? 이 결과값이 true로 아니면 false입니다. true로 아니면 false.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가 만약에 참이다. 참이면 요 코드를 실행시켜 주는 거고,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모바일을 넘기면 이때는 얘가 참이기, 이 태블릿이 참이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안 돼요. 참고로 조건문이 지금 몇 개요? 2개죠. 그러니까 조건문이 2개인데 정확하게는 지금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왜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냐면 if문 같은 경우는 if, else if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법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참이면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했을 때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정답은 하나래요. 그러면 1번 정답이면 2번, 3번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죠? 2번, 3번 안 보잖아요.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으로 내려와요? 2번으로 내려와서 그걸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런 구조인 거예요. 만약에 1번이 참이다? 그러면 얘는 실행이 안 되고요. 얘가 1번이 거짓이다?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겼을 때 태블릿이네? 얘가 참이네? 그럼 이때 코드 때는 얘가 실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바일 넘겼을 때 얘는 거짓이네? 그러면 얘가 참이네? 그럼 이때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설계해서 실행시킬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개발자도 여러 가지로 딱 보게 되면 이런 건 안 나와요. 딱 깔끔하게 우리가 미디어 쿼리 썼던 요 문법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형을 설계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믹스인을 이용해서 반응형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